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간도 쓸개도 빼서 나눠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가끔씩 선을 넘고 자녀를 과잉보호하여 문제가 되는 부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부모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인터넷을 통해 접해보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더군요. 각 가정마다 특징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가두어 키우면 엇나간다고 해서 자유롭고 건강하게만 살라고 하시면서 버팀목이 돼주시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살던 동네 분위기가 다들 비슷비슷한 편이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헬리콥터맘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인터넷이나 TV에서 헬리콥터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보면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로운 양육 방식을 추구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으니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었고 우연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게 된 남편과 첫눈에 반해서 1년간의 연애 기간을 거친 후 무사히 결혼해도 꼴이 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실현시키고 싶은 로망도 많고 외동딸로 자라다 보니 외로움을 자주 느껴 아이를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직접 나서서 데이트 코스도 찾아보고 일을 할 때에도 오히려 리더 역할을 맡아서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모습이 많았기에 듬직하게 느껴져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주변에 있으면 180도 돌변해서 마마보이가 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더군요. 막 결혼했을 때는 그냥 제 앞에서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이 그저 시어머니와 유난히 관계가 좋아 효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만 봤고 따로 살고 있으니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과 살림을 차려 나와 살고 있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부터 10까지 간섭을 하셔서 제가 시댁에서 살고 있는 건지 착각을 할 정도로 따로 살고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셨던 것인지 시댁이 2시간 이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짐을 들고 따라 나오셔서 직접 남편의 옷부터 자잘한 물건들까지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챙길 것들이 많으니 옆에서 간단하게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어머니가 나서서 하나하나 다 챙기고 다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며느리인 저는 괜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짐들 그냥 아무데나 놔두시고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앞으로 써야 할 물건들인데 직접 정리해야 뭐가 어디에 있는지 외울 수 있으니까 남편과 제가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 친형이 물건은 내가 정리해줘야 마음이 편해. 뭐가 어디에 있는지 가기 전에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까 네가 외워서 하나씩 필요할 때 챙겨줘라.
아무리 그래도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괜히 짐 정리해 주신다고 고생하시다가 나중에 몸살이라도 나시면 안 되시죠. 그냥 제가 따로 정리할 테니 나 드시고 소파에 앉아 쉬면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다. 이건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살림을 30년 이상 했는데 이삿짐 정리 좀 한다고 몸살 쉽게 안 놔. 그나저나 얘, 앞으로 진영이 속옷이랑 옷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접어서 정리해놔라. 네 남편 예민한 사람이라 평소랑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거나 틀어져 있음 괜히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씻고 나오거나 출근할 때는 네가 직접 속옷이랑 옷 따로 챙겨주고. 네? 어머니, 진혁 씨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옆에서 챙겨주나요? 씻고 나오면 속옷이랑 옷 정도는 챙겨 입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뭐라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하려면 뭐 하러 결혼했어? 나도 지금까지 네 시아버지랑 아들 옷 매번 챙겨주고 있다.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내조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저 남편이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가정부로 취직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따로 상의해서 맞춰 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는 결혼 초반부터 서로 마음이 상하고 고부 갈등이 크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 마무리하고 먼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며느리 태도가 저게 뭐냐면서 노발대발 하셨지만 확실하게 의견을 말씀드려서인지 이후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짐 정리를 해주신 후 저녁까지 드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더 이상 집안일에 대해 터치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남편은 시댁에 껌이라도 붙여놓고 들어왔는지 사서건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하고 명령에 따르더군요. 예를 들면 제가 식사를 어떤 반찬으로 차려줬고 집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집에 친정부모님이 오셨을 때 본인을 어떻게 챙겨줬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해드렸어요.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나이 30 먹은 다 큰 어른이 한다는 것이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신혼 초부터 대판 싸우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매번 시댁에 보고를 하면 괜히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해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매 순간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듯 시집살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집을 소개하는 것을 랜선 집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보고하는 남편 덕분에 랜선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울려대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결국 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시댁의 입맛대로 맞추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믿을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자연스레 상황이 좋아지겠지 싶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두 사람에게 따지거나 하지 않으니 본인들이 갑의 입장으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점점 지나친 행동을 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잠시 집에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면 자다가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댁으로 달려가며 순종적인 행동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당한 것들을 화풀이하고 싶었던 것인지 와이프인 저에게는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평소에 못마땅한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항상 입버릇처럼 허름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 나와 취집 온 게 아니냐면서 원래 다른 남자들 같으면 그 꼴 절대로 못 보는데 본인은 마음이 넓어서 천박한 저를 받아주었다고 내뱉더군요. 한두 번은 제발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나도 소중한 딸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작은 말다툼만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지나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말은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휴, 반찬 꼬라지가 이게 뭐냐? 니네 엄마는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안 가르쳐 보냈어? 아무리 사업가 집안이라고 눈 돌아가서 취집 왔다고 하지만 이건 심하다고 생각 안 드냐?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나? 아무리 와이프라고 해도 말 그딴 식으로 하지 마.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눈이 있으면 좀 봐. 죄다 어제 먹던 반찬 재활용이고 싱겁고 맛도 없다. 요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전화 안 하냐? 최근에 귀찮아서 엄마한테 반찬 사진을 안 보냈더니 젓가락이 갈 곳이 없네.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당신 입맛대로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어서 내놓니? 그리고 당신은 대체 몇 살이야? 애기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나하나 보고는 안 하는데. 아무리 마마보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이 30 먹고 어머니한테 반찬 사진 찍어 보내면서 본인 와이프 매일 욕먹게 만드니? 그건 욕 먹을 만하니까 먹는 거지. 당신이 잘하면 우리 엄마도 전화해서 뭐라고 안 하셔. 그러니까 돈 많은 사업가 집안에 취집 왔으면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살림 배워오던지 해라. 당신은 뭐 시어머니한테 잘 배워와서 이렇게 살고 있냐?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 안 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거든. 아무리 집에 돈이 많으면 뭐하니. 마마보이 아들 이혼당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 할 게 뻔한데.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덤벼? 그래, 말 다 했다. 또 시댁 가서 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 쳐보시지? 말끝마다 우리 엄마라고 외치는 마마보이 남편을 보니 결혼이 후회될 정도로 우라통이 터졌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밖으로 나오니 너무 시원하더군요. 당연히 마마보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고 금방 전화가 와서 매일 새 반찬 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소란을 만드냐며 부잣집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 일은 며느리로서 감당하는 게 맞다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덜 떨어진 두 사람의 행동에 과민 반응을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어서 그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편했어요. 다만 반찬 사건이 지나간 이후 한동안 저희 부부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지만 집들이 겸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음식 대접도 할 겸 남편 지인분을 집에 초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취소를 하고 싶었으나 이게 오히려 죄송한 일을 만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손님들을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요리를 했었는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반찬 투정에 막말까지 난리가 났을 텐데 본인 지인들이 집에 놀러와서 그런지 저를 끔찍하게 아끼는 척을 하더군요. 특히 부엌에 발을 붙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음식 세팅을 하더니 밥을 먹을 때에는 제 밥그릇에 반찬도 놓아주며 사람들 앞에서 와이프가 요리를 잘해서 살도 찌고 행복하게 얻어먹고 산다고 칭찬도 듬뿍하며 착한 남편인 척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연애 시절의 일이었다면 남편이 하는 칭찬이 기뻤겠지만
결혼을 해서 숨겨진 모습을 다 봐서 그런가 괜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티를 내거나 할 수는 없으니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던 신경 쓰지 않은 상태로 집에 방문한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던 도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고 누군지 확인을 하자마자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댁에서 전화가 울리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늘상 있는 일이라 익숙하게 모른 척 앉아 있었는데 지인 중 한 명이 이때다 싶었는지 뜬금없이 제게 결혼 생활 힘들지 않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로 물으시는 것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하진 씨, 설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비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모르고 있었나 보네.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하진 씨가 내 동생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진영이 둘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장가 한번 갔다 왔어. 애기도 하나 있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진영 씨가 유부남인 상태에서 저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부남인 상태에서 비밀로 하고 하진 씨 만났던 건 맞는데 그 전부터 둘 사이 어머님 덕분에 삐걱거렸어. 진영이가 중산층 도련님인데다가 간섭이 워낙 심하셨었어야지. 학교 다닐 때부터 진영이 어머님 헬리콥터맘으로 유명했었거든. 아버님 사업 물려받게 하겠다고 이름 있는 경영학과 보내기 위해 과외며 학원을 하루에 4개씩 보내고 매번 픽업까지 다니셨다니까. 남들 눈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아주 난리였어. 그럼 어머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셨던 이유가 진영이 이혼남으로 급 떨어지는 거 보기 싫으셨던 거겠지. 요즘 남자들도 이혼으로 점수가 많이 깎인다고 하잖아. 아들 몸에 흠집 나는 거 그리고 사람들 입방을 오르내리는 거 싫어하시는 양반이니 급하게 보이는 대로 결혼을 서두르셨던 거야. 아니, 언니, 그럼 그 아이는 이혼하고 전처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전처한테 돈 얼마 주고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고 하던데. 혼인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기 낳았다는데 어머님 간섭이 워낙 심하니 둘 사이가 틀어져서 그냥 여자 쪽에서 도장 찍고 연락 안 하겠다는 각서 한 장 쓰고 나갔다고 들었어. 유부남일 때 미혼인 척 속이고 만났던 것부터 이혼과 숨겨둔 아이가 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자는 없을 테니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당해왔던 것들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괜히 억울하더군요. 남편과 갈라서게 되더라도 사이다를 한 방 크게 먹이고 나와야만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시점에 때마침 시어머니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너 법학과 졸업했다고 했지? 네, 로스쿨 준비하다가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그냥 취직했어요. 그래? 명문대학교에 법학과 나왔으니 로스쿨 준비하기는 쉽겠네. 예, 너 아직 젊으니까 공부 한번 다시 해봐라. 당분간 필요한 생활비랑 로스쿨 들어갈 돈 내가 다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로스쿨을 가라니요. 얼마 전에 모임 나가서 들어보니까 요즘은 변호사 의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며느리가 대세라고 하더라. 법학과 나올 정도면 그냥저냥 내세우기에 나쁘지 않기는 한데 사업가 집안에 변호사 며느리 하나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으니 준비해봐라.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이미 4년제 법학과를 졸업한 상태여서 몇 가지 시험만 준비한다면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한 후 남편을 시원하게 뻥 차버리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직접 부담하신다고 하니 거부할 거 없이 동의를 했고 제가 준비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매달 송금하기 귀찮다고 하시며 당분간 필요한 생활비부터 로스쿨 준비 비용,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들어갈 평균 등록금 비용이라며 정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로또 맞았다 생각하고 곧바로 회사를 퇴직한 후 로스쿨 조건에 부합하는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했고 결국 어렸을 적부터 그토록 바래왔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잣집에 시집온 덕분에 소원은 이뤘으나 시댁에서 저를 속여온 게 있었으니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이다 한 방 날리고 뻥 차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운이 따라주는 건지 아니면 하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인지는 몰라도 예상치 못하게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약속된 어음을 갚지 못했고 점점 시댁의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저까지 보태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도 들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딱 좋은 기회인 것 같았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곧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머리 싸매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신이 이 방에 왜 들어왔어? 지금 분위기 안 좋아. 여기 빈손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부모님 드실 죽이라도 끓여오던지 해라. 내가 죽을 왜 끓여? 시부모님께 들을 말씀이 있어서 들어왔어. 예, 지금 네 시아버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거 눈에 안 보이니?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해라.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얘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아휴, 내 팔자야. 아니요, 지금 해야겠어요. 당신 나랑 연애할 때 유부남이면서 미혼인 척 속였다면서? 그리고 전처한테 숨겨놓은 아이도 있고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아이가 있다니?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얘. 어머,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그런 걸 숨기고 너랑 결혼한다니? 절대 그런 일 없었다. 대체 언제까지 숨기시려고요? 저를 바보 머저리로 알고 계셨나 본데 저 법학과 졸업하고 이번에 로스쿨 입학했어요. 남편 이혼 사실은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하나만 발급받아 보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두 손 가볍게 몸만 왔을까요? 예, 그게 말이다. 우리 아들이 그 여자한테 당해서 이혼한 거야. 아이 핑계로 무작정 친형이랑 결혼하겠다고 우기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그 여자가 집안부터 출신까지 속인 것이 많았다. 그래 여보,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놈이야. 그 여자 아기 키워야 한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서 돈도 많이 챙겨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 여자가 출신부터 집안까지 속였다면 왜 앞으로 연락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돈도 줬는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억지로 들어왔다면 오히려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 아닌가?
그게 말이야? 뭐든 상관없어. 당신 입으로 유부남이면서 속이고 연애까지 했고 아이 핑계로 돈까지 줬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니 말이야.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다. 헬리콥터맘 시어머니 말에 좌지우지되어 본인 여자와 아이도 버리는데 나한테 똑같은 짓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니? 이혼하자. 그리고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것은 못 넘어가니까 나한테 줄 위자료도 미리미리 준비해놔.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기다가 본인 입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당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던 것인지 그제서야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집안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또 이혼을 하냐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집안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하시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셨고 시어머니는 사태 파악이 덜 되신 건지 이 정도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상황이 소란을 피우냐고 본인이 로스쿨 들어가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을 다 했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네 위자료는 절대 못 주니 나가라면 네가 나가라고 신혼집에서 가방 싸들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열어 가지고 있는 법학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소장을 작성했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는 친정집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집으로 도착한 소장을 확인한 건지 남편은 어디냐고 한 번만 만나달라며 급하게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정말 급했던 것인지 그 길로 친정집까지 달려왔더군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 손을 붙잡고 전처는 영원히 앞에 나타날 일도 없고 아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저를 왕처럼 극진하게 모시고 살겠다고 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와 달라며 애걸복걸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왜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결국 어음을 갚지 못해서 회사며 집까지 날려먹은 후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이제 어디에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 로스쿨까지 간 미래 창창한 며느리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듯 싶었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던 친정부모님은 절대 다시 그 집 구석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하셨고 저 또한 제 발로 지옥행을 선택하고 그 집의 통장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시댁에서는 한 번만 봐달라며 어떻게든 저에게부터 변호사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무시한 채 그대로 이혼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으니 재판에서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지던 날 남편의 모습을 보니 아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함께 잃어서 그런가 수척해진 얼굴로 배달 유니폼을 입고 참석했더라고요. 오냐오냐 곱게 자란 남편이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을 정도면 그동안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던 시어머니도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금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시댁 가족들은 부자에서 한순간에 거지가 된 것을 보며 역시 인간의 삶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은 지금보다 다 옛날 말인 것 같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